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10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주저앉는다. 스타벅스. 우리는 요즘 어디에서나 쉽게 스타벅스를 만날 수 있죠? 스타벅스는 세계적 수준의 커피를 공급하는 회사이자 하워드 슐츠의 비전과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회사예요. 하워드 슐츠는 미국 카니지 베이뷰 보조주택단지의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런 그가 빈민가 출신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의 성공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행운이 아닌 오로지 인내와 노력, 의지의 결과였죠. 다른 사람들이 멈춰서서 휴식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도록 내달렸어요. 그에겐 언제나 충분한 것은 없었죠. 그는 항상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손에 쥐고 가능한 한 누구에게든 배우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씩 행운을 만들어갔죠. 하워드 슐츠는 7만 5천 달러의 연봉과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지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무제한 여행권 등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단지 5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는 조그만 커피 소매업체에 합류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했던 거죠. 하지만 회사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회사의 파트너들은 그가 회사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함으로써 스타벅스의 기존 문화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는 거듭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고자 할 때 거절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을 외치면서 모든 인내와 설득을 마지막까지 동원해 입사할 수 있었죠. 그는 확실히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짧은 기간 내에 스타벅스를 전국적인 회사로 성장시켰죠. 스타벅스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출장길에서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받아요. 풍미 가득한 맛도 맛이었지만 카페의 직원들과 손님이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면서 커피를 판매하는 방식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바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 커피숍이 아닌 앞들의 연장이며 가족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워드 슐츠가 근무한 당시 미국의 커피 회사는 원두 커피만을 파운드로 달아서 파는 형태의 도매회사였죠. 사람들은 마치 식료품을 사듯 커피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갈고 추출해 마시는 식이었어요. 그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했죠. 멋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겠군요. 회사는 커피의 품질을 최상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워드 슐츠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어요. 커피 원두 판매는 물론 고객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한 최초의 스타벅스 스토어가 탄생했어요. 하워드 슐츠는 항상 최고 품질의 신선한 원두 커피를 팔아야만 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사업상의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는 그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순간이다. 만일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현재 편안한 위치를 벗어나서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게 놔둔다면, 나의 순간, 나의 기회는 그냥 지나가고 말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그때 그 일을 벌였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되씹으며 왜 안 했지? 하면서 평생 동안 후회할 것이 뻔했다. 그건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그 일을 저질러야만 했다. 나는 스타벅스를 떠나 나 자신의 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웠다. 나는 내가 이탈리아에서 본 바로 그 로맨스와 예술적 분위기,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재현하고 싶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왔다면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나중에서야 그때가 기회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때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새롭게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불평과 고통은 겪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통 없는 변화나 발전은 없어요. 만일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죠. 하지만 이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미스터 아이스 혹은 아이스복으로 불리며 테니스를 대중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한 베른 보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70년대 후반 스웨덴의 대표적인 수출품 3가지는 볼보 자동차, 그룹 아바, 테니스 선수 뷰에른 볼이라는 인상적인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의 인기를 증명해 주는 것은 당시 그가 스포츠 선수 사상 최고의 광고 수입 기록을 연일 갱신했다는 사실이에요. 테니스가 원래 점잖고 보수적인 운동이라서 유니폼도 하얀색이어야만 했고 유니폼에 광고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보리의 유니폼에 단 몇 글자만이라도 광고하기 위해 업자들은 항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겨우 26살의 나이에 은퇴했으나 총 62회의 우승을 거둔 테니스계의 영웅이었어요.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윈블던 대회 주최 측은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학생들을 좀 자제시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록스타도 아닌 일개 테니스 선수가 여학생들에게 이처럼 인기를 끈 것은 전무한 일이었어요. 보리 이후로 남자 테니스 선수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리스 베커나 존 맥켄로, 안드레 아가시 등이 있지만 이들은 보리의 인기와는 비교가 되지 못했어요. 뷰에른 보리의 인기 비결은 멋진 성격 때문이었죠. 그는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마치 기계처럼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욕설을 내뱉지도 않았어요. 절대 입을 벌리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했죠.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한결같이 공에 목숨을 걸기라도 한 사람처럼 공만 쫓았어요. 그는 어떤 공도 포기하지 않았죠. 별명 그대로 어른 같았어요. 뷰에른 보리는 그저 조용히 상대 선수를 녹초로 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뷰에른 보리는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었죠. 그는 12살 때 클럽으로부터 6개월간 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라켓을 집어던지는 등 행동거지가 나빴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화내는 법이 없는 멋진 성격을 무기로 가진 선수가 된 거예요. 만약 6개월간 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성격인걸 하면서 또다시 화를 내며 라켓을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선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해요. 기회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기 마련이죠. 자,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10년 후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현실로 된 나를 만날 것인가? 오늘 생각하고 변화된 나의 습관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실천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